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신발 전부 다 그런 봉제 공장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 봉제 공장 하나만 하더라도 재봉틀이 4만 대, 5만 대 들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요. 이제 재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봉틀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게 있습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밑실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제 너무 작아서 이게 다 달면은 재봉이 안 돼요. 그러면 30분마다 한 번씩 사람이 가서 직접적으로 재봉틀 멈추고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 부품이 150년 동안 계속 똑같아요. 다른 업체들은 전부 다 4차 산업이다 하면서 자동화다 하면서 다 자동화 쪽을 가지만 봉제 산업은 이거 하나 때문에 자동화가 안 되고 이거 하나 때문에 계속 싼 인건비를 찾아야 되고 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밑실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버리면은 사람도 덜 써도 되고 재봉틀도 중간중간에 멈춰야 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이 크레센트 훅을 발명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50m가 들어가서 30분마다 한 번씩 사람이 갈아줘야 된다면은 여기에는 350m가 들어가요. 그러면 3시간 반 동안 사람 없이 재봉틀이 그냥 가동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겁니다. 이미 50만 불 상당의 7억 정도의 발주서를 받았고 그 중에 30만 불은 저희한테 이미 입금이 됐어요. 추가적으로 아디다스 벤더로서 저희가 등록을 하는 것을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아디다스 쪽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좋으면 나이키 벤더 등록을 하자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내후년에 151억, 150억, 160억 하는 거는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5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봉제 산업을 혁신하는 크레센트 훅의 대표 김헌범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투에서 가끔씩 나오고 이제 사투리도 나오고 해서 이제 토종 한국인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사실 한국에 들어온 거는 2011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이유는 이제 부모님 둘 다 봉제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봉제 산업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쫓아서 봉제 공장들을 견학을 되게 많이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봉제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알면서 컸고요. 제가 어렸을 때 돌잔치 때 그 쌀 잡고 그 아구 힘을 보고 아 얘는 골프 시켜야 되겠다 해서 3살 때부터 저는 골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타이거 우즈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치원 때부터 연습장 가서 500개 치고 1000개씩 치고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공 치고 해 지고 나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상 아시아 대회 나가서 이제 우승도 한번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외로움도 되게 많이 느꼈지만 혼자서 뭔가를 이겨내고 혼자서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때 많이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남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도대체 왜 이렇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이것 또한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 그게 아예 몸에 빼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내 거를 하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많았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창업을 막 했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요새 진짜 키워드다 이래서 이제 소셜 빅데이터 사업도 그때 창업을 해서 그때는 진짜 대표이사로서 또 이제 제가 코인도 상장을 해봤었고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골프 선수 했던 것 수많은 수차례의 그 실패 사례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격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레센트 훅의 수장으로서의 자리를 맡기 위해서 저한테 있었던 수많은 그런 숙제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가 생긴 건 작년 2월이었어요. 작년 2월에 저한테 이거를 발명하신 심영문 이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제 머릿속에 바로 스쳤던 거는 이게 아무리 제품 잘 만들어봐야 이제 고객이 모르면은 이거는 뭐 사업이 안 된다. 이제 우리만 좋은 기술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계속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해서 될 게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들고 우리의 최고의 고객, 가장 무서운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크랜드에서 부회장님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문을 막 두드렸죠. 문을 막 두드려서 이제 봉제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약간 청년인데 한번 얼굴 뵙고 컨설팅 좀 받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다짜고짜 찾아갔죠. 첫 번째 갔을 때는 이제 그야말로
미친놈 취급을 받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두 번째 갔을 때 또 쫓겨나서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이상한 사람 아니고 한번 꼭 찾아뵙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된 거죠. 사실상 처음에는 들어가서 이 아이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거는 그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팁을 얻으러 갔었는데, 이걸 계속 보시면서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내가 고민하던 건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 오히려 부회장님께서 그래,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뭘 도와줄까? 라고 하길래 그냥 기회를 삼아서 미쳤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든 법인 설립해서 돈 구해서 이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 드릴 테니까 이 제품이 우리가 말한 대로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사겠다 라는 조건부 구매 계약서와 앞으로도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바크랜더 관심 있게 계속 보고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MOU를 써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시작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하겠다 라고 한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서류를 다 받고 법인 설립을 4월에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도 찍게 됐네요. 이 훅을 보시면, 이 훅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이제 재봉틀이 계속 이제 사람들이 재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실 자체가 이제 한 50m밖에 안 감겨요. 이 실이 30분이면 없어지는데 이걸 뭐 자동으로 바꿀 수 있냐? 없어요. 전체 뭐 하루에 8시간 동안 가동을 한다 치면은 7%는 이 밑실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놉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밑실의 용량이 350m까지 감깁니다. 3시간 반 동안 안 갈아도 돼요. 그럼 하루에 2번만 갈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노는 시간이 7%에서 2%까지 줄어들어요. 하루에 신발 6만 족을 뽑아내는 공장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 걸로 바꾸면은 그냥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인력을 활용을 해서 2,400족을 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납기율도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그 구동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재봉의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요걸로 재봉을 했을 때는 재봉을 빨리 하면 이렇게 주름이 집니다, 옷에. 요걸로 했을 때는 아무리 빨리 해도 주름이 지지 않아요. 보통 옷을 다 만들고 나서 옷을 한번 빨고 다림질을 합니다. 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다림질을 하는 건데, 그럼 거기에 사람도 4배 들어가고 시간도 4배 들어가고 공정도 4배입니다. 근데 저희 거를 사용하게 되면 다림질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그 면도날이나 프린터 카트리지 모델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수명이 6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합리적인 가격에 납품을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350m 들어가는 실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합니다. 결국엔 그 350m 감기는 실 때문에 우리가 이 훅을 쓰는 건데, 이 실을 사기 위해서는 이 훅이 필요하고, 이 훅을 쓰면은 결국 우리 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실을 현재로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감을 수 있는 업체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 초승달 크레센트 모양으로 감을 수 있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실을 무조건 사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훅을 쓰는 업체들은 전부 다 우리 실을 써야 된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기 기사를 처음 만난 게 언제냐면은 한 2015년이죠. 군대 막 전역하고 나서 이제 그때도 막 창업하겠다고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하고 그 금융학회에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제가 좋아하는 맥주집에 가서 맥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리서치 해가면서 약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컴퓨터로 막 두드리면서 막 중얼중얼하면서 하는 걸 보고, 아, 혹시 B 학교에 다니냐 얘기하면서 그때 처음 만났죠. 맥주 한잔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기술은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왜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대학생 수시장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 첫 인연이 돼서 계속 장대기 기사도 쟤는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차분하고, 저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 아, 나도 좀 저렇게 차분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 4월 달에 크레센트훅을 설립을 하고 이것저것 세팅을 하는 도중에 딱 점심시간인데 머릿속에서 딱 스치는 그 이름이 딱 하나 있었어요. 장대기라고. 전화를 해서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집이래요. 그래서 회사 안 갔냐고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잘됐다, 점심 안 먹었으면 빨리 내 것까지 시켜라, 내가 너네 집으로 갈게 해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맥도날드 치즈버거 하나 먹으면서 내가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좀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너무나도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그리고 그 그릇이 망가지기 전에 같이 우리 회사를 키워나갈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3주만 시간을 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어제 내 얘기를 듣고 설레서 잠을 못 잤다. 언제부터 일을 하면 되겠냐. 그때는 와이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3개월 뒤에 조인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월 달에 내 가면은 너무 늦을 것 같은데 해서 바로 다 때려치우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이제 C레벨의 COO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 때 계속 그런 금융이나 주식 쪽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준비들을 하다가 처음에는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보증권의 IB로 있다가 이후에 하나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로 가게 돼요. 리서치센터. 그쪽에서 제가 담당을 하던 업무가 이제 기계랑 조선이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기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공부를 하면서 조금 재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업을 이후에 일으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산에 있어서 리스크도 많이 존재하지만 이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원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한테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전에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제가 크게 좋아하지 않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업들이었어요. 더해서 기존에 있던 업계에서 저만의 커리어를 조금 쌓고 싶었고 그런 실력을 기반으로 이제 이후에 창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침 그 시기에 뭐 다른 벤처 캐피탈들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좀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금융권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현업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제 나이 또래에서 많이 없었거든요. 딱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시기에 김원무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0월까지 근무를 해야 지킬 수 있던 기존 회사의 스톡 옵션이라든지 기타 어드밴테이지가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빠른 결정을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원범 대표한테 전화를 했고 그 2주 내로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죠. 제가 뭐 하면 그거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잔소리 해주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인생 얘기도 말도 통하고 친구이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시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의 첫 모토는 천천히 하더라도 튼튼하게 가자가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토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같은 이제 저희 팀원들과 하루하루를 지내가면서 매일 리스크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술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를 정신없이 하나씩 헤쳐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업이 설립이 되고 1년하고 조금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저희가 예상했던 KPI를 훨씬 상회하는 속도와 아니면 꼼꼼함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점들을 미뤄봐서 사실 매일매일은 정신 없을 수 있지만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재미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봉제 업계에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회사만 보더라도 60대 3명, 30대 3명 이렇습니다. 세대 융합을 하는 것도 저의 목표기도 하고 그리고 이 훅 같은 경우에는 히로세라는 일본 업체가 전 세계 95%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본 기술을 대한민국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고 네 번째 목표는 이거를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로 다 수출을 해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네 번째 목표고 다섯 번째는 당연히 이제 봉제 공정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A를 열어서 25억을 투자 유치를 했어요. 이 25억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바로 우리 자체 공장을 만들 거예요. 조립 공장, 품질 관리 공장, 그리고 필수 후가공 공정을 셋업을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기술 보호를 한번 하겠다. 두 번째는 저희는 품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품질은 우리가 무조건 책임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QC 라인을 우리가 만드는 거고 세 번째는 좀 더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 힘들게 우리가 필수 노하우를 가지고 후 가공을 합니다. 후 가공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조립된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전체적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5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보통 10월, 11월까지 생각을 세팅을 다 할 겁니다. 이 공장에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최소 월 2만 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캐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갑자기 물려오는 뭐 물량들이라거나 우리가 갑자기 많이 만들어서 비축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좀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많은 스타트업의 컨셉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유니콘이 되고 그리고 사회 내에서 시장 장악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기업들과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는 기계 부품을 파는 업체다 보니까
하나를 팔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팔고 그거에 대한 시장 신뢰를 얻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제업이라고 해서 전방도 사실 많이 크고 뭐 우리만 따지고 봤을 때 시장 규모가 1440조거든요. 그런 전 세계적인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큰 기업들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는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의 기술 가지고 같은 파트너사들의 인정을 받고 봉제 업계 내에서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선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훅을 통해서 봉제 산업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산업들도 이제 4차 산업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봉제 산업도 이제 사람도 좀 덜 쓰고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저희가 리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